I've been living with a shadow overhead. I've been sleeping with a cloud above my bed. I've been lonely for so long, trapped in the past, I just can't seem to move on. I've been hiding all my hopes and dreams away, just in case I ever need them again someday. I've been setting aside time to clear a little space in the corners of my mind. All I wanna do is find a way back into love. I can't make it through without a way back into love. Oh, oh. I've been watching, but the stars refuse to shine. I've been searching, but I just don't see the signs. I know that it's out there. There's gotta be something for my soul somewhere. I've been looking for someone to shed some light, not somebody just to get me through the night. I could use some direction, and I'm open to your suggestions. All I wanna do is find our way back into love. I can't make it through without our way back into love. And if I open my heart again, I guess I'm hoping you'll be there for me in the end.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입니다. 엄조원입니다. 오늘은 영화 OST로 출발을 했어요. 네. 마종물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휴그랜트의 Way Back Into Love. 이 영화 봤어요? 봤죠? 되게 오래된 영화 아니에요? 되게 오래된 영화죠. 2000... 그 남자 작사, 그 여자 그 남자 작곡,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맞나요? 네. 헷갈리네. 휴그랜트가 작곡이었고 드류 베리모어가 작사였죠. 영화에서. 이 노래 뭐 이 2007년 지금 들어도 영화인가 좋네요. 그럴 거예요. 꽤 됐어요. 15년 전 영화네요. 어릴 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서영찬님, 오늘은 검은 전투복을 안 입고 오신 지영은 대장군님. 제가 어서 입고 오세요. 왔습니다. 아, 전투복이군요. 아니, 검정색 옷을 이틀 입으셨다고 똑같은 옷 입은 거 아니냐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J0118님, 8님. 어머, 완소 엄주지영. 엄주지영. 아, 참. 앞글자 딴 거구나. 그러니까 말이에요. 왜 갑자기 우리 영훈 선배를 앞두고 지영 선배를 얘기하나 했는데 이게 지영은 선배의 지영이구나. 맞아요. 네. 참. 참. 검은 전투복. 야, 엄지철 또 나오네요. 네. 범블비님. 네. 네. 지장군 체육복 같은데 컴백하셨습니다. 체육복은 우리. 아니고 약간 네 그런 운동복 평범하네. 브랜드에서 나오는 원피스를 입고 왔습니다. 유튜브니까 이런 옷도 입고 나옵니다. 아유, 좋은데요. 기자 할 때는 맨날 정장만 입었는데 유튜브는 좀 편하네요. 음. 네. 자, 갈까요? 오늘 뺄 진도가 많기 때문에 얼른 가시죠. 화요일과 목요일은 낮에 눈에 띈 뉴스 하나만 보는 날이죠. 오늘 좋죠. 하나 보겠습니다. 네. 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얘기 제가 이 시간에 되게 많이 하는데 그만큼 화제잖아요. 뭐 예능마다마다 네. 지상파에도 다 그 얘기던데요. 이 열기가 네. 이제 이런 현상까지 낳고 있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 우영우의 아버지가 김밥집을 운영하잖아요. 아, 그래요? 이름도 안 봐요. 몰라요. 안 보는군요. 안 본다. 맨날 예능만 하면 오 투더 영 투더 오 뭐야 그게 그렇게 인사를 해요? 투더 주 투더 원 이게 뭐야? 투더 주 투더 원 이렇게 해야 돼요. 안 보시죠? 역시 우리 형님 정 선배도 안 보세요? 그래가지고 정 선배는 바빠서 못 보시는 거고. 저는 안 봐서 안 봅니다. 맙소사 우 투더 영 투더 우 하면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지 투더 영 동 투더 투더 은? 그 투더 라미 이렇게 동그라미거든요 친구가. 넘어가시죠. 정말 너무하시네. 오늘 저희 국장님이 저를 보자마자 지 투더 영 투더 은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김밥집을 김밥집 운영하는데 하시는데. 우영우 김밥이에요. 그 김밥집 이름이. 네. 그 김밥집의 촬영지가 된 실제 식당에 네. 손님이 아주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저거예요. 저기 우영우 김밥이라고 써 있거든요. 저게 실제 이제 간판도 저래요? 아니죠. 드라마 촬영을 위해서 제작진이 저렇게 해놓은 걸 안 떼고 있는 거죠. 우영우 김밥. 저걸 안 떼고 있는 거예요. 엄주원 아나운서님 실망입니다. 우영우를 안 뺀다니. 네. 자, 저게 한 실망하셔도 식당 어쩔 수 앞에 없어요.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 있는데 저곳이 바로 거짓말할 순 없잖아. 우영우 김밥의 실제 촬영 장소인데요. 예. 경기도 수원 일명 행리단길로 불리는 카페거리에 있는 곳이래요. 근데 실제로는 오므라이스, 우동, 덮밥을 파는 작은 가게라고 요즘 합니다. 2단길 너무 많지 않아요? 네. 수십 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엔 개점 30분 전부터 손님 수십 명이 대기를 하며 문전 성시를 이루고 있대요. 이게 음식을 먹기보다는 우영우 김밥 이제 인증샷을 그쵸. 찍어서 저기가 네. 그러니까 인스타 성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저기에 가면 우영우 김밥이라는 메뉴는 없어요. 그 드라마에는 우영우 김밥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사장님이 만들만도 한데 그럼 불티나게 팔릴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자존심이죠. 그런가? 네, 그래서 우영우 김밥은 먹을 수 없지만 한 2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작은 가게인데 빈자리가 생길 틈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드라마 덕분에 수원 행리단길에도 방문객이 야.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저기 사장님 그야말로 대박 나셨네. 네, 대박 났었습니다. 아마 그 드라마 찍을 때 저 식당을 빌려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때만 해도 장사도 못 하는데 라며 그냥 그러셨을 텐데 지금 뒤늦게 이 드라마가 인기몰이를 하면서 아주 사장님도 대박이 나셨습니다. 진짜 참 부럽네요. 네, 부럽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영우 안 본다고 지금 저 엄청 혼나고 있어요. 우영우를 안 보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완기님은 화를 내시고 귀가 아플 것 네. 같은데 화통을 삶아 먹은 엄주원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과 축구만 하는 엄주원 뭐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 요즘은 골프도 칩니다. 죄송하네요. 네. 쭌쭈닝님은 알겠네. 야 이거 굉장히 전략적인 댓글이에요. 내용 없고요. 이거 읽어주세요. 라고 올리셨습니다. 읽어드렸습니다. 읽어드렸습니다. 네. 자, 엄지철 만나러 가시죠. 네.
오늘부터 이번 주는 다시 엄지철이 제철입니다. 8초 후에 정철진 평론가와 오겠습니다. 네. 마중물님이 네. 울 때는 엄주원 하셨습니다. 네. 자, 알아두면 돈 되는 경제 금융 소식을 정리합니다. 정철진의 머니톡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2주 만에 뵙습니다. 아, 그래요. 우영우 안 보는 우리 동지. 오, 2주...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정철진 평론가는 바빠서 못 보시는 맞아요. 거라니까요. 네, 요즘 에이, 다크서클이 어디서 지금 입까지 내려오셨어. 이렇게 얼굴살이 빠지신 분이랑 어떻게 그러니까요. 아, 네. 아, 턱선 보세요 지금. 와. 네. 좀 이따 우리 평론가님 원샷 때 한번 보세요 턱선. 네, 이거 너무 보세요. 많이 빠지셨어. 마중물님 정투더 철투더 진 하셨습니다. 네. 네. 가볼까요? 자, 빨리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펠로시 하원 아. 의장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 그렇죠. 이슈가 뭐 있었지만 아시아 우리는 신방. 돈을 다루는 코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칩사 동맹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뭡니까? 칩4. 칩4. 칩4 칩4 동맹이죠. 네 개 나라의 동맹이다. 네. 하고 칩은 이때 말하는 건 반도체 칩. 네. 반도체를 두고 네 개 나라가 이제 뭉치자라는 게 미국의 제안이고요. 여기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은 지금 반도체 패권을 쥐려고 한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오른쪽엔 반도체 패권, 왼쪽엔 배터리 패권.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는 삼성전자 방문했고요. 네. 자넷 옐렌 재무장관 왔을 때는 LG화학 방문을 했고 네.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배터리는 차치하고 반도체만 놓고 보면 이제 네 개 나라의 동맹을 맺을 텐데 들어와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칩4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요. 네. 실은 반도체 시장이라는 건 과거에는 이제 글로벌 생태계였던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려면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가 있어야 돼요. 네. 그렇겠죠. 그 반도체 장비라든가 기본적인 노하우를 미국이 갖고 있어요. 장비, 하고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 낸드 플래시니 뭐 이런 메모리 반도체를 갖고 있고요. 일본은 소재 부품입니다. 반도체. 한 3년 전에 수출 제한 걸고 막 일본이 네, 도발했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나라에. 소부장할 네, 때 네. 그 소재 소부장할 때 네. 그건 자기네들이 반도체 소재 부품은 자신 있다. 장비까지는. 이제 그래서 일본이 그 짓을 했던 거였었거든요. 그리고 대만이란 나라는 이제 위탁 생산, 네. 위탁. 파운드리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걸 좀 폄하하면 안 되는 게 우리 OEM 같은 것들은 누가 이렇게 딱 주고서 만들어 와 그러면 이제 만들어서 외구하면은 그 만드는 회사는 실은 좀 뭐 기술력이 낮은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수요가 많잖아요 OEM. 네, 그런데 반도체에 있어서의 이 위탁 생산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설계도를 막 그렸을 때 그거를 구현해내는 그 기술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반도체에서는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최고의 경쟁력. 아, 단순히 이건 이제 위탁이 대만이 아니네.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이렇게 저마다 잘하는 것들을 얘는 하고 그랬었는데 자, 이거를 생태계를 먼저 깼다기보다는 도전장을 내민 게 중국이었었고요. 그렇죠. 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내밀고 쭉쭉쭉쭉쭉 간다라고 하니까 미국이 어쨌든 4차 산업혁명엔 반도체가 쌀이고 중국은 억제해야 되겠고 저 속도를 보니까 너무나 빠르고 또 중국은 막 국가가 돈을 대버리잖아요. 그러면 얘 중국 빼고 이 칩4 반도체 관련한 4개의 나라가 뭉쳐버리자. 하고 내가 리더를 할 때 내 땅으로 다 들어와. 그래서 이 칩4 동맹이 있는 거고요. 이번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 건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아까 대만은 뭐였었죠? 파운드리, 네, 위탁 생산. 위탁. 거기에 네. TSMC라는 세계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또 TSMC. 만났어요. 네, 대표도 만났어요. 거기 한번 단도리를 하려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또 왔었는데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이미 바이든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기업 방문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자넷 옐렌 재무장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이 반도체, 이 칩4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쪽을 계속 보지 않는 건가 이런 추론이 가능하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 때문에 지금 칩4 동맹도 생긴 건데 네. 중국이 원래는 좀 다른 반도체 선진국보다는 기술이 떨어진다고 했었는데 네. 이 7나노를 개발해서 세계가 발칵 뒤집혔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라면서요. 맞아요. 이 반도체라는 것이요. 우리 예. 토끼와 거북이의 패러독스라고 해서 그 실제 이야기에서는 그 토끼가 자고 있을 때 거북이가 따라잡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패러독스 상을 보면은 계속 거북이가 가도 토끼가 그만큼 가고 거북이가 가도 토끼가 그만큼 가서 이 과학적으로는 못 이기게 되는 거잖아요. 거북이가 암만 열심히 해도 반도체가 그렇습니다. 이미 뭐 메모리 반도체만 해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한 기술력이기 때문에
중국이 따라와도 또 또가 넘어가고. 있고, 따라와도 또가 있고, 그렇죠. 따라와도 똑같이 영원히 못 따라잡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돈을 쏟아붓고 뭐 반도체 굴기 뭐를 해도 이제 못 따라잡는다. 게다가 여기에 지금 미국이 태클을 계속 걸고 있었죠. 그렇죠. 앞서 말한 것처럼 반도체를 만들려면 반도체 장비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거의 미국이 뭐 압도적이고 여기 뭐 네덜란드, 뭐 ASML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다 어쨌든 미국 우방들이잖아요. 네. 중국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마. 이건 원천 봉쇄죠, 여러분. 노하우도 알려주지 마. 네. 뭐 이런 거. 장비가 없으면 반도체 못 만드는데 그렇죠. 핵심 장비는 미국 건데 이런 식으로 태클을 걸었는데 여기에서 지난주에 충격적인 뉴스가 나온 어떻게 했을까? 겁니다. 네. 대단하네. 7나노 칩을 개발하고 실제로 공급을 한 뭐 개발 정도가 아니라 생산해서 공급까지 했던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요. 이 나노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이제 칩의 회로를 이제 설계도 회로를 만들잖아요. 네. 회로. 만들잖아요. 예. 네. 그 회로가 가늘면 가늘수록 효율이 높아진다. 네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14나노 정도의 폭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밑에를 만들 줄 알면 너 수준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 근데 10 미만으로 7. 10나노도 대단한 거고 와. 근데 중국이 7나노를 그냥 떡하니 14에서 7나노를 떡하니 내놓게 된 거고요. 근데 삼성전자는 최근에 3나노를 들어갔으니까 네. 물론 차이는 있지만 근데 이 중국이 7이라는데 대단하다는 하고 방점이 찍히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아, 얘네가 이거 어떻게 한 걸까? 장비도 장비도 없는데.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방법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밖에 없죠. 바로 뭡니까? 중국 특유의 이거죠. 그렇죠. 배우기. 예, 기술 유축, 인력을 빼왔든, 맞아요. 인력이죠. 예, 뭐 장비를 뒤로 빼왔든, 뭐 중국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추정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부랴부랴 막 지금 장비 제한 또 반도체 법안 통과시켜가지고 미국한테 도움받은 나라는 향후 10년간 중국에 투자 못해 계속 압박을 하는데 중국은 또 중국 나름대로 쫓아오니까 이 칩4 동맹이라고 해서 계속 미국이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도체 장비 쪽에 근무하는 제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그 친구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도체 장비 기술을 갖고 있는 이제 공학 박사인데. 아, 그분도요? 네. 근데 그 친구는 1년에도 몇 번씩 중국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대요. 아.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이- 전 세계에 있는 반도체 소재, 반도체 장비에 내놓으라 하는 그 인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명단이 쫙 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국 내에서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다 경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돈으로 한국, 사오려는 일본, 거고. 뭐 네, 미국, 네. 대만 이런 데서 전 세계의 인재들을 상대로 중국은 언제나 지금 받고 있는 것에 한 뭐 30배를 주겠다, 50배를 근데 아무리 주겠다면서 좋은 들어가는 인력을 거죠. 그렇게 빼가도 네. 장비가 없는데 어떻게 만들죠? 근데 그 사람의 노하우가 있으면 소재나 이런 것들은 중국이 우와. 구할 수 있는 건 거죠. 신기하다. 뭐뭐가 필요한지를 그 사람이 알고 있으니까 신기한 사람 한 나라이면은 명이면 할 수 틀림없어요.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고 또 반도체 그 요번 중국 증시에 장비 회사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꾸역꾸역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이렇게 저렇게. 대단하다. 그러니까 더 미국은 급해진 거죠. 네. 아, 참. 근데 그런 상황에서 네. 우리가 거의 칩4 가입은 확실히 거의 뭐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맞습니다. 예. 근데 추경 지금 경제도 말씀하신 있고요. 그 네. 중국을 생각하면 이게 가입하는 게 참 우리한테 득이 되는 거 같기도 하다가 또 독이 되는 것 같기도 하다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번에 이제 왔을 때 뭐 재무장관이라든가 또 그 바이든 대통령 오고 했을 때 네네. 그 구두로 이야기를 했어요. 가입 쪽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 국회에서도 안철수 의원도 또 이제 유사한 이제 발언을 했고요. 자, 근데 이게 뭐냐면은 과거 미국과 러시아가 대결할 때 네. 있었잖아요. 냉전 네네. 시대. 뭐 우주를 누가 먼저 가느냐. 이런 대결을 할 때는 팀 먹고 뛰었을 때 그 팀은 오롯이 자기 팀만 생각하면 돼요. 네, 그렇죠. 네. 누가 달나라 빨리가 화성 누가 탐사선 만들어 냉전 빨리 시대 가면 반으로 돼요. 딱 갈렸으니까. 근데 네.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놓고선 미국 팀에 들어가고 중국 팀과 대결을 할 때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과거 미러의 미소죠. 미소련의 우주 뭐 산업과는 다르게 시장을 중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반도체 동맹이라는 거는 그러니까요. 반도체를 만드는 쪽 동맹인데 만들기만 하면 뭐 합니까? 그 누가 시장은 써야 그러니까요. 되잖아요. 근데 그 시장은 중국이 있단 말이죠. 우리 메모리 반도체 거의 70% 중국이 그렇죠. 수출을 하고 있는 거고 야. 또 우리나라의
공장들이 생산 공장도 또 중국에도 있습니다. 시안이나 이런 나라에 아이러니하죠.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공급을 틀어 잡은 다음에 중국을 털설기게 하겠다라는 네. 전략이기는 하나 네. 이게 일종의 루스 게임도 되죠. 그렇죠. 네, 여기는 시장은 여기 있는데 중국이 완전히 뭐 안 해버리고 이게 이제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우리가 갖고 있는 딜레마는 우리가 잘하거든요. 네, 잘하잖아요. 베스트잖아요. 네. 근데 어떤 에이스가 이렇게 팀을 먹고 들어가게 되면 꼭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100 할 수 있지만 너는 뭐 우리 야구도 막 그러죠. 팀을 위해서 그렇죠.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처럼 네. 그럼 우리는 그 틀에 맞춰서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홈런치고 본의 싶은데 아닌 자기 희생타를 검열이 있는 거죠. 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증권 시장에 연결을 지어서 네.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나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머니톡이니까 그 돈 되는 머니터니까 이제 얘기를. 결국 주가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 이제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가 뭐 실제적으로 내년에는 다시 뭐 사이클 온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주가도 삼성전자도 지금 6만 원대 다시 이제 탈환을 해서 6만 1천 원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네네. 제 생각에는 저는 이렇게 동맹을 맺는다든가 뭐 팀을 짜서 상대방과 대결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전 주가는 답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한 기업의 주가라는 것은 자신의 베스트 컨디션을 발휘할 때 거기에 부응하는 건데 네.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 동맹이니 뭐니 겉으론 좋아 보이죠. 서로 도와줄 거라고 보고 있지만은 제가 앞서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팀을 짜버리게 되면 네. 이것은 주식이 원하는 증시가 원하는 행태는 아니거든요. 음. 또 하나 굉장히 많은 비효율을 낳게 됩니다. 과거에 이제 치포 동맹 짜기 전에는 메모리 반도체 한국 잘해? 우리는 우리 것만 최대치로 끌어올리면 그렇죠. 됐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한 주가로 보답을 받아요. 근데 지금은 비효율과 타협과 이런 것들 계속 눈치 보기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주식시장은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하반기에도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추천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도 많지만 치포 동맹이니 반도체 패권이니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면 주가는 산업은 모르겠으나 주가는 저는 그렇게 비전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라이언님이 경제 논리에 정치 논리를 들이대면 경제가 망한다. 아 맞습니다. 네. 예.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망함이 맞아요. 주식 망함. 주식은 그거에 총하잖아요. 네. 자본주의에. 네. 예, 맞습니다. 예. 그 마무해졌다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그 어떻게 보면 성장이나 시장 이런 거의 효율성 때문에 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정치 외교적인 것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경제 완봉.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 어렵습니다. 네. 문제는. 그러나 네. 가입은 할 것 같아요. 네. 치포 동맹에는. 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그럴까요? 선문답입니다. 네. 이제 시청자들이 저도 이 질문을 정철진 선배하고 오늘 사전에 오늘 방송 준비를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 선문답인 것 같아서 한참 좀 대화를 나눴는데 시청자들의 호기심도 자극할 겸 가볍게. 예. 남량 특집 추리극으로 더위도 좀 이겨볼 겸 그 한번 정도예요? 여쭙겠습니다. 지금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주식시장에서 누구랑 둘 누가 중에 거짓말을 하나는 하는 거? 거짓말쟁입니다. 네. 하나는 외국인 투자자. 네. 다른 하나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음. 이 둘이 결국은 누가 맞는지 누가 참을 이야기하는지는 나오겠지만 현재로서는 몰라요.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음.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뭐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언제 사냐 아마 한 달 전 계속 우리 영상 얘기했잖아요. 보면서 하고 했는데 네. 얘네들이 느닷없이 하는 네. 사이에 한 2주 전, 3주 전부터 사요? 사요. 엄청 매수세요. 그것도 지금. 엄청 사요. 네, 엄청 사요. 떨어진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 아니 외국인 주식을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요. 그러니까 벌써 환율이 지금 이렇게 고환율이 맞아요. 그럼 벌써 2조 넘게 3조 가까이를 네. 샀어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말했던 이게 여러 가지 바닥 신호 중에 하나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5거래일 5거래일 이상 사고 연속 그러니까. 얼마를 1조 사고. 5천 원 네. 이상 사고 그럼 바닥이다. 다 통과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럼 이제 기뻐하고 반등할까요? 우리도 네. 반등하고 우리도 돈 넣자 하면 되는데
이쪽 편에 있는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도 얘기 엄청 많이 했죠. 그렇죠. 떨어져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달러 약세, 달러 약세 외치고 외치기까지 막 했는데 네.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원달러 환율은 지금 1,300원대, 심심하면 1,310원 또 가요. 그러니까 지금 왜 환율이 안 떨어지지? 외국인이 이렇게 사는데? 네. 이런 의심. 아니 외국인은 아직도 환율이 이러고 한국 경제 적자나고 지금 안 좋은데 재정 건전성도 안 좋은데 왜 왜 사지? 사지? 그럼 뭐가 찐이지? 외국인 투자자가 사는 걸 믿어야 어렵다. 되나? 이게 환율을 원달러 믿어야 환율이 되나? 곧 이거는 위로 또 날아가면서 한국 경제 위기 오는 걸 믿어야 되나? 네. 두 명 중 하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럼 거짓말 주체에 따라서 이제 희비가 엇갈릴 텐데 네.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예. 어떻게 결판이 날지 궁금합니다. 결판은 이제 두 가지가 나겠죠.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뭐 2조, 3조를 사도요. 예. 최근에는 기계가 팔잖아요. 네. 기계가 예. 얘가 거짓말장이라면 외국인 투자자가 하루에 8천억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단기 차익을 노리고 네. 그냥 빨리 예, 이 베어마켓 랠리 먹으로 들어왔던 진짜 투기 자금일 수 있다. 네. 수 틀리면 금방 나가는. 그렇죠. 외국인이 거짓말장이다 하면 아마 한 3, 4일 내에 싹 다 팔고 네. 주가 폭락하고 떠나는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고요. 또 두 하나는?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 들어온 외국인 자금이 레알 스마트머니야. 환율이 떨어질 걸 예측한 거군요. 네, 그런데 일부러 환율도 붙잡고 주식을 계속 사모아. 그러면 우리가 못 들어가잖아요. 무서워. 환율 보면 무서워 하다가 자기네들 다 매집을 끝난 뒤에 환율을 확 떨어뜨리면서 네? 갑자기 환율이 1280원, 네. 1250원으로 한 며칠 사이에 떨어지는 시나리오. 두 두 시나리오가 현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죠. 지금 이 둘 중에 뭐냐라는 건데 현재 개인들은 전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팔고 나갈 거다. 네, 파고 나갈 거다 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좀 비싸게 사줄 때 우리 물량을 지금 외국인들한테 다 던져주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 라이언님은 또 첫 번째 시나리오 가능성에 손을 드셨네요. 예. 파운드리님 역시 정답은 없음. 우리 또 바둑이님 미국 주식이 답이다. 네. 뭐 이렇게 되는데요. 다 전자에 한 표를 던지시네요. 마중물님도 그러네요. 전자에 한 표를 던지시는데. 근데 우리 코너가 이제 역시 돈 얘기하는 네. 코너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안 이런 되죠. 얘기는 지금 안 원하십니다. 아무도. 저는요. 어느 쪽에 지금 우리는 저는 또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네. 환율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환율. 네. 지금 들어온 이 외국인 자금 수상하기는 하지만 항상 수상할 때가 진짜였고 진짜일 때가 거짓말쟁이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탐정 김전일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저는 김전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스마트 머니가 아닐까. 그럼 먼저 환율이 떨어질 선취매를 걸로 보시는 거네요. 곧 떨어질 것이고 오. 달러 인덱스가 지금 꺾였는데도 원달러 환율이 네. 안 떨어졌거든요. 네. 달러 인덱스가 맞아요. 지금 그 얘기 몇 105, 주 전부터 106인데 해주셨어요. 한 네. 103 정도까지 떨어지면 그거를 확확 반영해가지고 원달러 환율이 뒤늦게 떨어지는 원화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 달러 약세 주문의 근데 효과가 오나요? 이것은 정 선배께서 달러 저의- 약세가 모든 것을 풀 수 있다. 네. 달러 약세가 와야 한다 하고 한 달 전부터 계속 하셨던 희망을 말씀, 담은 그 희망을 담은 정답이군요. 그렇죠. 제가 희망을 얘기했는데 1번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누구야? 삐까번쩍님 한 3주만 참아보면 알게 됨. 네. 맞습니다. 실은 3주만 참으면 알게 3주만, 되고 네. 우리 같이 온 뷰어분들은 그냥 투자를 안 하시면 네. 그냥 꿀잼으로 보시면 되죠. 네. 그쵸. 근데 이 3주가 투자자는 소중한 겁니다. 네. 이 3주에 굉장히 많은 게 결판이 나니까. 네. 그래서 항상 이 불구덩이인 줄 알면서도 뛰어들게 되는 그런 것이죠. 후자로 갑시다. 나도 2번이다. 뭐 이런 네. 댓글들도 올라오네요. 자, 어쨌든 달러 약세가 올 것이 다시 달러가 이제 좀 꺾일 것이다라고 정철진 선배는 희망을 담아 전망하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씨님, 자, 크리스씨님도 네네네. 나도 2번인데, 네. 나도 그러니까. 2번인데 자, 있습니다. 네. 개미는 3주면 피가 말라.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네. 달러 약세를 다시 한번 외쳐보면서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8번입니다. 네. 8번. 원유 선물 시장. 예. 뭐 한편의 사기극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게 뭐 어떤 의미예요? 제가 옛날에 책을 하나 이제 쓰고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이제 내일 중동 전쟁이 오늘 일어난 거예요. 예, 예. 중동 전쟁이 일어났는데 큰 손은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유가는 어떻게 되겠죠? 우리 기본적으로
올라가겠죠. 대폭등을 네. 하겠죠. 중동에서 그렇죠. 전쟁이 공급이 안 일어났는데. 되니까. 예. 네. 근데 실제 시장은 만에 하나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포가 유가는 떨어진다 쪽에 베팅을 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중동전이 일어났어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틀간 그렇죠. 유가를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겠죠. 하고 본인들이 지네들 먹어야 포지션 되니까. 바꾸고 네네네. 이제 유가를 올리는 네.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실 우리가 주포니 메이저니 뭐 큰형님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제 밤에 진짜 원유 선물 시장에서 저는 이런 한편의 사기극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시작은 뭐 시장관에서 짧게 말씀드리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오페크 갔었잖아요. 증상회의 있었을 때 좀 네. 잘해달라고 갔었잖아요. 근데 막 네. 천대받고 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고서 이제 어젯밤에 결정이 난 거예요. 오페크 플러스가. 근데 증산량이 너무 고작 10만 배럴. 그러니까요. 하루 네. 10만 배럴. 네. 하루 10만 배럴. 그 전에도 60만 배럴인데 요것도 작다 우리가 네, 했는데 네, 네, 이제 9월부터 할 게 10만 배럴로 더 줄인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모욕을 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수치를 네. 준 거죠. 완전히 수치를 주고 바이든이라는 사람을 무시한 겁니다. 사우디의 빈살만이. 그럼 여러분 증산을 이만큼 할 줄 알았는데 요만큼 했어요. 그럼 유가는 어떻게 됩니까? 증산을 안 한다니까. 더 올라가야죠. 급등을 해야 되죠. 그렇죠. 실제 오페크가 이 10만 배럴 증산 발표 후에 한 2%를 그냥 확 올랐어요. 네. 그럼 이제 원유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부터 또 베팅이야 네, 하는데 네. 그 순간 백악관 대변인이 나옵니다. 그렇죠. 재고가 네, 늘어나고. 나머지 나와서 에너지 정보청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난달에 그 에너지 그 원유 그 에너지 재고를 늘 발표해요. 네. 미국은 네네. 70만 배럴이 줄었다고 했었는데 그때 발표한 게 틀린 거고 450만 배럴이 오히려 늘었어. 하고 현재 유가는 떨어지고 있고 이거를 대변인이 말을 하니까 실제로 올랐던 그 유가가 한 4%였어요. 그거 다 네. 빼고 상승분하고 오히려 하락을 해서 배럴당 90달러, 그렇죠. 80자를 볼 정도까지 폭락을 해버립니다. 야, 그럼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차치하고서라도 이 하루에 이 테크닉을 보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그 시장을 쥐락펴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원래 재고량이 한 60만 배럴일 것이다 이렇게 예. 예상하고 예. 있었는데 그거에 거의 몇 배를 늘게 8배가 나왔으니까. 되는 450만 예. 배럴이라고 발표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바둑이님이 경제는 말장난이다 하셨는데요. 완전히 바이든 대통령 면 살려주려고 제가 그러니까요. 보기에는 백악관이 총 동원돼가지고 네. 하루를 유가를 떨어뜨렸는데 방금 우리 어마나가 얘기를 했지만 네. 저는 이렇게 해서 유가를 떨어뜨리는 것은 인플레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당장 또 이번 주 다음 주에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근원적인 문제. 수급을 개선해야죠. 그렇죠. 예. 산유국들이 오페크 플러스가 증산을 하든지 미국이 쉐일 오일을 파든지 네. 이런 이슈가 있어서 유가를 떨어뜨리면 이건 인정. 그러나 이런 식으로 막 통계를 조작하고. 막 뭐 그거 틀린 통계고 네. 진짜는 450만 네, 네. 배럴 남아돌아 이딴 식으로 유가를 하루 이렇게 폭락시키는 거는 저는 꼼수다. 지난번에 그 물가 올랐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이건 뭐 너무 뭐 옛날 구닥다리 데이터다 뭐 한 것도 네. 이번에 이거랑 좀 비슷한 이제 맥락인 이런 것 행태가 같아요.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지금 정 선배 말씀하신 그런 맥락인지 네. 네. 미국 연준 의원들도 지금 물가 잡는 효과 유가 하락이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지 네. 매파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제임스 블라드 의원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1.5%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아유. 4%대가 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제임스 블라드 뭐 네. 그 우리 야구팀 세인트루이스 세인트루이스. 카드너스 네, 연준. 예, 여는 총재고 네. 투표권도 있고요. 네.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인데 이제 거의 최근에는 이분 말로대로 다 돼요. 하는데 이제 이분이 등장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지금 잡혔다는 증거가 그 어디에도 하나도 없다. 없다. 예, 그러니까 파월한테도 주문하고 이제 다 정부한테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꼼수로 야. 유가 한 3일간 막 90달러로 떨어뜨렸다가 이런 거 하지 말고 금리를 더 올려버리죠. 네. 네, 그래서 0.5, 0.5, 0.5 세 번 올려서 1.5%포인트를 더 올리면 현재 2.5잖아요, 상단이. 연 4%대를 가자. 일단 올해는 이렇게 가자. 이게 제임스 블라드 연 총재의 이야기고, 그러니까 제임스 블라드가 먼저 폼을 여니까 그 외에 뭐 샌프란시스코, 네. 메릴랜드 다 지금 인플레 아직도 멀었다. 잡으려면 이거 모른다. 증거 없다. 자이언트 스텝으로 뭐 시카고 연 총재도 가야 된다. 지금 계속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고 있거든요. 빅스텝 3번이 아니라 자이언트 2번이면 1.5네요. 네, 그렇게 와. 가도 되고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은 인플레가 꺾일 거라고 보는 분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불씨를 꺼야 되는데 산불을 단 한 명, 제롬 파월만
지금 딴 이야기를 또 천천히 하고 있군요. 예. 제롬 파월은 또 백악관이랑 또 약간 궤를 또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하도 저러니까. 그런데 이미 이제 연임이기 때문에 또 할 만큼 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지금 딴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시간이- 더 여쭤볼게요. 네, 1분 50초 간단하게 남았는데. 주가에는 유가가 오르는 게 어. 좋습니까? 하락하는 게 좋습니까? 차세대에 이제 새롭게 시장이 간다면 네. 주도주가 뭐냐? 저는 에너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는 안 꺾이니까 네. 결국 돈들이 에너지에 올라타서 인플레를 해지하는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데 유가가 이렇게 뭐 90달러 나중에 막 진짜 80달러까지 가요. 70달러까지 간다면 실은 에너지주는 약하게 되겠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먹었던 플랫폼이니 네. 캐시우드의 성장주니 이런 것들이 가게 되는 그런 네. 거라고 보게 되는데 네. 저는 오히려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플레였을 때는 인플레이션 관련주, 고물가주인 에너지가 가야지 오히려 더 상승폭은 없지 않을까 네. 타이어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또 참 동시에 여러 가지 어떤 게 더 좋은지 딱 결정하기 어려운 양면성이 있는 거네요. 그것도 유가도.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오늘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초 쉬지 않고 그냥 큐시트 보겠습니다. 빨리 가시죠. 시간이 1분이 안 없습니다. 남아서. 네. 자, 톱은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낸시 펠로시 의장 방한 소식입니다. 윤 대통령하고는 만나는 대신 40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는데 네네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감안한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언론이 판단하실 영역이다 이렇게 해서 의중은 내비쳤습니다. 뉴스데스크 톱블록에서 펠로시 방한의 의미 그리고 한미중 3국의 지금 정치, 경제, 외교 다 얽혀 있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의 우리나라의 득실도 따져보겠습니다. 다음은 소식은- 이거는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용권 구입하면 고급 호텔, 리조트, 뭐 5성급 호텔의 피트니스 센터 이런 거를 다 쓸 수 있습니다. 네네네. 6개월에 몇백만 원, 뭐 1년이면 1,000만 원 정도 결제하시면 저희가 그 대금을 다 내드립니다. 이런 네. 식으로 에바종이라는 예. 업체가 회원을 끌어모았는데 에바종 아무것도 돈을 안 내주고 지금 폈어요. 튀진 않았고 일단 사무실은 닫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회원들은 이건 먹튀다 그게 하고 튄 거 있습니다. 아닌가?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제2의 머지 포인트 사태가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어떡해요. 있는데 이 에바종 논란을 뉴스데스크에서 뜯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피서철 맞아서 음. 그 뭐 피서지나 캠핑장마다 돌틈 사이사이에 소세지 비닐로 뭐 이런 거 막 다 쑤셔놓은 양심불량 캠핑 피서객들 모습도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발 쓰레기는 집에 가시고 차라리 버리고 가실 거면 그냥 그러니까요. 보이는데 버리고 가십시오. 그러니까요. 돌틈에 숨기지 마시고. 내일 아침 발사는 다누리 소식까지 본방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